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권당이죠.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집권당이라는 입장은 윤석열 정부의 5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될 뿐더러 내년에 뽑힐 차기 지도부는요. 후년의 총선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 지휘의 가장 큰 바탕은 바로 공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외면하고 있을 리가 없고 실제 또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막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4월이나 5월, 4월 내지 6월 사이에 그 전당대회를 할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누구를 낙점하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되는데, 자, 지난 25일이죠. 오늘이 30일이니까 닷새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뭐 3시간 20분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다른 비대위원들이야 그렇다 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시간 정도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틀 전, 뭐 이틀 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흘 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22일이나 2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4명하고 만찬을 또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자들이 이제 열심히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당대회 날짜를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일까지 지침을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 전당대회 시기나 룰 같은 결정은 비대위가 구성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흔히 전준이라고 하죠. 거기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설명이 맞는가?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날짜를 찍어서 언제 해라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너무 그렇게 늦으면 곤란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틀림없이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늦으면 곤란하지 않아요라는 거는 내년 3월 12일이 지금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입니다. 물론 그 임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또 당내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연장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다수인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12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언저리의 얘기를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했다면 이건 뭐 거의 날짜를 지명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근데 처음에 비대위를 만들 때 최소 기간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돼서 심지어는 뭐 연내 전당대회 얘기까지도 친윤계가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 뭐 그 언저리에 그 즈음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시키고 이번에는 또 하나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제 그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뭐 지금 오늘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뭐 해임 건의안을 지금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대략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고 나서 다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전당대회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당무감사를 하고 있죠. 이 당무감사의 결론으로 조직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이전에 어렵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지금 갑자기 빨라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를 불러 모아서 만찬을 했던 것, 그다음에 플러스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만찬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전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친윤계를 왜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먼저 불러서 만찬을 했을까요? 친윤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저는 이게 잘못된 정무 감각이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지도부의 신뢰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비선이나 뭐 자기하고 가까운 의원들을 불러서 또 뭐 별도의 지침을 주고, 그게 정치의 정도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저는 어겼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친윤계 모임은 왜 했느냐? 잘 아시지만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불화설, 이건 뭐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설을 잠재우고 단일 대오를 만들어야 된다. 아마 이런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했을 겁니다. 물론 주문한 대로 되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친윤계가 당을 장악해야 되겠다.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의중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를 불러서 만찬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런 조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전에 민들레라고 있었죠. 뭐 민심을 들어볼래라고 하는 거의 약자라는데, 이 민들레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가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배후다, 이런 설이 여의도에 쫙 도니까 장제원 의원이 발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들레 모임이 구성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름을 바꿔서 빠르면 다음 주쯤에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출범하는데 뭐 준비 기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사인 받고 뭐 우리 출범식 하자, 그리고 뭐 좌장 정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윤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 모은 직후에 민들레 성격의 다른 그 친윤 모임이 발족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민들레라는 이 친윤 모임에, 자, 이제 여기가 차기 지도부의 산실이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간사격이죠. 이철규 의원. 이 사람은 그 친윤 모임에 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별다른 장애 요인도 없어 더 늦추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민들레, 이제 이름은 바꾼다고 하니까 이 친윤 모임이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미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저는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움직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이죠. 자, 다음 주쯤에 발족한다고 하면, 다음 주쯤이면 대개 역산해 보면 전당대회가 언제 될까요? 3월 12일이 일요일이고 3월 12일 전에 한다면 대개 뭐 3월 5일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3월 5일 전당대회. 그리고부터 역산해 보면 다음 주면 대략 100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100일 정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110일 정도 남겨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모임을 했고, 100일 정도 남겨놓고 친윤계가 민들레에서 이름을 바꾼 다른 당내, 뭐 말로는 공부 모임이라고 하지만 계파 모임이죠. 그러나 주류 계파 모임이죠. 이 주류 계파 모임을 한다는 사실은 결국 친윤이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정말 내외에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기자들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차기 국민의힘 그 대표를 낙점하겠다, 뭐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차기 지도부, 이른바 나는 친윤 대표다, 이걸 노리고 있는 사람 여러 명이죠. 김기현, 권성동, 윤상현 의원,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인수위원장 때의 경력을 내세워서, 자, 나는 친윤 국민의힘 지도부를 내가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출사표를 던졌고요. 친윤은 아니지만 뭐 유승민 전 대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조경태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했고, 뭐 홍문표 의원도 뭐 이런저런 거론은 되고 있지만 거기는 친윤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요 5명 정도가 결국은 그 친윤계 대표를 노리고 지금 뛸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분명한 거는 유승민 전 대표를 견제하는 분위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원 투표 반영 비율 현재 7대 3이죠. 당원 70, 일반 여론 30인데 이거를 70을 뭐 90 정도로 확대한다. 그러면 결국 당원 비중을 엄청 늘린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낮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승민 전 대표는 불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는 분명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건 물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룰 세팅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들어갈 것 같고, 뿐만 아니고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상 뭐 이것도 조항을 넣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견제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거고, 이제 남은 거는 그러면 아까 5명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누구냐? 이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마음속으로 정한 주자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 이제 취재를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만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어쩌자고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를 친윤이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내후년에 공천에 적어도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분명해 보이고, 그러려면 친윤계 대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일치 단결해서 총선에 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전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 게 있죠. 현재 이 상태로는 총선 못 치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뭐 완결 지으면 지지율이 폭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지지율 한 5 내지 10%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야 4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선거 못 치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금 민심 위반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임박하면 뭔가 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죠. 뭐 대통령에 당선될 정도의 그 일종의 정무 기획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다면 뭐 5년 내내 뭐 사실상의 식물 대통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뭐 이거 뭐 거의 식물 대통령 아닙니까? 왜냐하면 입법권을 민주당에 장악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후년 총선이 중요하고, 자,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친윤계가 장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 건데,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본인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우선 나와야 되고, 제가 뭐 그 방법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러면 어떤 대표냐? 지금 현재는 윤 대통령 마음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제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 대목인데, 제가 취재한 거는, 자, 지금 100일, 1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대략 내년 뭐 한 1월쯤에 가면 저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때까지 여론조사상으로 또는 당원 점검 결과, 아, 누구를 밀어야 되겠다는 판단, 저는 이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얘기하는 그 민들레라는 이름을 바꾼 친윤 모임, 여기에 흐름을 보면 충분히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이냐 권성동이냐 안철수냐, 아마 이 셋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은 제가 보건대는 윤 대통령이 뭐 상임 자리, 처음에는 비상임 자리를 주었다가 뭐 비상임이니까 나는 뭐 대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곧바로 상임 자리를 또 하나 줬죠. 뭐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인가 뭐 이런 걸 줬죠. 그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교통정리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이거 열심히 해라 하는 걸로 보이고요. 윤상현 의원은 현재 여러 가지의 그 흐름이나 뭐 이런 거로 볼 때 글쎄 지금 친윤계 본인 뭐 사법 리스크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친윤계를 이렇게 아우르기에는 윤상현 의원의 그 폭이, 정치의 폭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 내지는 상징성,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 윤상현 의원은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김기현, 권성동, 안철수 아마 이 세 사람 중에서 내년 1월쯤에 여론조사상으로 유력한 사람, 그리고 당원들 의견도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낙점을 하고, 그 의중은 이 친윤계 모임의 움직임을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대략 글쎄 뭐 김기현, 권성동, 안철수 이 순서대로 비중은 높아지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친윤 모임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를 보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으로 뭐 정치가 또 어떻게 뭐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뭐 늘 변수로 서 있는 거고, 그런 변수를 배제하고 본다면 결국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